기본량 진도 나가볼게 얘들아. 여기는 진짜 쉬워. 근데 학교쌤이 좀 강조하시는 포인트들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너그 기출을 살펴보니까 거의 8문제 이상 여기서 내셨어.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복습 집에 가서 다시 쌤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쌤 설명하신 거 복습 다시 하세요. 네. 아셨죠? 네. 자,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과학에 대한 기본량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공간을 표현하는 크기의 범위를 우리는 스케일, 규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규모나 공간의 규모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원자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입자, 전자 하나 보고 쿼크 보고 막 이런 것들은 미시세계라고 말하는 거고, 엄청 큰 거, 나무, 암석, 태양계, 은하, 우주 이렇게 큰 걸로 볼 수 있는 거를 거시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되게 다양하다, 규모가 다양하다. 그래서 미시세계의 경우는 원자, 그래서 원자의 지름이 0.1 나노미터더라. 전자가 주위를 도는 시간이 아토초. 우리가 아토믹이 원자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거더라. 그래서 미시세계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라던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요런 것들이 거시세계다. 일단 미시가 뭐고 거시가 뭐고 요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미시는 겁나 작은 거, 원자, 분자, 이온, 전자 막 이런 거. 거시는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노초와 나노미터 단위보다 훨씬 작은 단위들을 미시세계라고 말합니다. 나노가 뭐냐면 0.000000001인가?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말하더라. 그만큼 굉장히 작더라. 거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탐구할 때도 내가 미시세계를 탐구하는 건지 거시세계를 탐구하는지에 따라서 스케일을 적절하게 세팅을 해야 돼. 어떤 규모의 값으로 측정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했잖아. 과거의 방법에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냐면요. 태양의 위치라던가 달의 모양 같은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달은요, 한 달에 한 바퀴 지구를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름이 되면, 음력 보름이 되면 보름달이 뜨고 뭐 요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가 머리 꼭대기 있으면 대낮이야. 조금 졌어. 그러면 이제 밤이 되고 있겠지. 그럼 태양의 위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양부일구라고 하는 애는요, 조선시대 때 태양 위치 변화에 따른 그림자 길이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럼 대낮이야. 그럼 그림자가 어떨까? 거의 없어. 그렇겠죠. 자, 만약에 태양의 고도가 높다. 태양의 고도가 높은 낮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림자 길이가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대낮이구나. 아니구나. 저녁이구나. 아침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방향과 길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자시계라고 하는 거는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는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공전하는 거는 1년에 한 바퀴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하루 한 바퀴. 지구의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이걸 기준으로 진자 등을 이용해서 진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간격을 측정하게 되더라 라는 게 진자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옛날에는 신체 길이의 일부, 뭐 한 뼘, 두 뼘 이런 식으로 센다던가 일정한 길이의 막대기를 사용해가지고 이 막대기가 몇 막대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길이를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현대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냐? 현대는 오차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시간을 측정할 때도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세슘 원자 시계는 1초에 겁나 많이 진동을 합니다. 이만큼 진동할 때를 1초라고 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측정할 때는 너네 옛날에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봤을 거야. 이렇게 배를 타고 이 바다인데 요 깊이가 얼마인지 측정하고 싶을 때 이제 초음파를 보내면 바닥을 찍고 돌아오죠? 그랬을 때 속력이 일정하잖아. 네. 그럼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속력이 일정한데 시간은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죠? 그거 반띵해서 대입해야 되더라. 우리 수학 시간 때 배웠었지? 그러면 거리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현대는 사용하고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줄자로 잴 수 없는 것마저도 잴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더라. 자, 일단 규모라는 것은 스케일을 말한다. 그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미시세계도 있고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시세계도 있다. 미시라고 하는 건 나노 이하로 굉장히 작은 걸 미시세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케일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면서 시공간을 측정해야 하고 과거에는 태양의 위치, 달의 위치 이런 천문학적인 것을 이용하면서 양부일구와 전자시계를 사용했었고 지금 현대에는 시간을 측정할 때 세슘 원자가 이제 요만큼 겁나 많이 진동할 때를 1초라고 정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측정하는 것도 옛날에는 한 뼘, 두 뼘 그냥 막대기 갖다가 몇 막대기 이렇게 했는데 막 쌀 같은 것도 한 번 퍼주면 그게 하나야. 맞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빛을 이용하면서까지 디테일하게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기셔서요. 그러면 현대의 측정 기술 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측정 기술이 발전되어서 다양한 규모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큰 거,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예를 들면 GPS.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넓은 영역까지 위치를 확인해서 몇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뜹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이 있는데요.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뭔가 렌즈에서 확대되는 수준이야. 근데 이제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이용해서 관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나노부터 굉장히 작은 것까지도 볼 수 있다. 광학현미경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광학현미경은 세포가 있네. 이렇게 뭐 식물세포는 뭐 이렇게 일정한 규격으로 생겼네. 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전자현미경은 세포 안에 핵이 있네. 세포 안에 라이보솜이 있네. 이런 세포 소기관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인 거야. 그래서 나노 단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전자현미경을 말하더라. 거기다가 초고속 2가 전자현미경이 현미경인데 이제 원자나 분자의 움직임까지 나노 단위 이하로 측정할 수 있는 거. 전자현미경을 세트로 같이 외워버려 그냥. 그다음 원자 힘 현미경은 원자를 촬영해서 원자 크기 측정하는 거. 이것도 나노초 이하죠. 우주 만원경은 허블 만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도 관측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자, 밑에 풀어보세요. 자, 그럼 잘하셨고 뒤로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 그러면 자, 그럼 기본량 이제 갈게 얘들아. 요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기본량이라는 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우리 과학자들이 정했어.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약속했어. 이 7가지가 기본량이다. 그래서 그 7개가 뭔지 쓰시오! 나 이렇게 낼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이 7개가 기본량이야. 7개를 쓰시오.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그래서 기본량이라는 거는 다른 물질량으로 표현할 수 없고 기본량은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야. 오케이? 다른 물리량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단위까지 정했어. 기본량의 단위, 국제 단위계를 정했는데 시간은 세컨드를 쓴다.
길이는 미터를 쓴다. 그래서 너네 맨날 물리 문제 풀 때 야 그람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맨날 이러잖아. 시간은 초로 바꿔야 돼 맨날 막 그러잖아. 우리가 물리 공식은 다 무조건 이걸 써야 돼. 약속이니까. 시간은 세컨즈,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맞지? 익숙하지? 자, 그 다음에 온도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는 섭씨도를 사용합니다. 도씨를 사용하죠. 근데 우리 과학에서는요. 켈빈을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켈빈은 뭐냐면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그게 절대 온도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0도씨다고 치자. 그럼 절대 온도 얼마야? 273 켈빈. 지금 만약에 27도씨라고 치자. 그럼 절대 온도 얼마야? 300 켈빈. 그래서 켈빈이 온도의 기본 양 단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광도, 빛이 얼마나 밝은가는 칸델라, CD. 처음 들어보죠?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은 몰로 표현합니다. 1몰, 2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화학을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울 겁니다. 일단 단위만 외워. 시간은 세컨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물질의 양은 몰. 요 7가지 외우는 거 선생님 오늘 테스트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할 종이도 이미 드렸어요. 받았죠 아까? 자, 보시면 이제 국제 단위계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제 1790년경 겁나 옛날에 미터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를 정의를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국제적으로 단위 체계를 17개의 나라가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 전류, 온도, 강도, 물질량 이런 7개의 기본량을 확립을 했었는데 한 1960년 정도 돼서 국제적으로 다 통일을 했다는 거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7개가 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제로 서로 약속을 했구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나?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외운다. 다시 얘들아, 시간은 뭐라고? 세컨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K라고 대문자 K입니다. K라고 쓰고 켈빈. 그 다음 광도는 오, 어떻게 벌써 외웠지? 칸델라, 물질의 양은 몰. 요렇게 7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을 하면 돼. 유도량입니다. 생각해야 돼서 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를 해서 기본량을 조합한 것이 유도량의 단위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넓이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높이잖아. 길이 곱하기 길이잖아. 그래서 미터를 곱해. 그럼 미터 제곱이지. 맞아? 네. 그 다음 부피라는 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잖아. 길이를 곱해. 그러니까 세제곱미터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거는 뭐야? 시간분의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세컨즈, 거리는 미터. 그래서 미터 퍼 세컨즈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속도는 뭐야 얘들아? 우리 물리 진도 나갔잖아. 속도의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말하거든요. 그럼 속도의 단위는 뭐야? 미터. 속도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즈를 세컨즈로 나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야. 됐어? 자, 얘들아, 밀도는 공식이 뭐야?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뭐라 했어? 그쵸?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게 부피니까 미터 세제곱. 질량은 킬로그램.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야. 오케이? 네. 자, 농도는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안 배워서 잘 모르는데, 농도는 부피당 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부피는 세제곱미터, 물질의 양은 몰.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도량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 기본량을 활용해서. 됐어요? 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필기 시간 줘야 되나? 다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넓이는 미터 제곱.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부피는 세제곱미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미터를 세컨즈로 나눈 미터 퍼 세컨즈.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속도가 미터 퍼 세컨즈, 시간은 세컨즈. 계산하면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힘은요. F는 ma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얘들아 일단 손 떼고 칠판을 봐. 부피는 세제곱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이해됐어? 자,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힘은 아까 이미 구했죠? F는 ma.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거기다 면적은 미터 제곱. 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보면 지금 미터 약분됐잖아. 여기 분자 값이니까 미터 약분돼서 미터가 밑으로 간 거야.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랑 세크 제곱이 밑에 분모에 있는 거야 지금. 식 정리됩니까? 네. 그 다음에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물질의 양. 그래서 부피는 세제곱미터, 물질의 양은 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학교쌤들이 잘 내는 건 요 단원이 오히려 시험 내기가 깔끔해. 왜냐면 학교쌤들한테 더 익숙하거든. 그래서 봐봐. 일단 기본량 7개를 외우고 기본 단위가 뭔지까지 확실히 외워라. 이게 첫 번째 할 일. 그 다음에 유도량이 뭔지를 유도해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여기만 해도 2문제 낼 수 있어. 거기다가 단위 가지고 단위 전환하는 거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거 뭐 거의 다 잘 나와요. 요 정도? 학교쌤이 요거 단위 정리해 주셨어? 네. 100%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면 자 볼게요.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럼 1미터는 몇 센치야? 100cm. 100cm.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100 곱하기 센치를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로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1미터잖아. 센치라는 거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거잖아. 맞죠? 네. 그 다음에 1미터는 몇 밀리미터야? 1000ml입니다. 왜냐면 밀이라는 거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이게 1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1m는 1000ml야. 오케이? 네. 그럼 내 맘대로 한번 2나노미터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내가 몇 센티미터인지 궁금한 거야. 이걸 풀고 싶어요. 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2나노미터라는 뜻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센티미터니까 요 센치는 뭐라 했지?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라고 했죠? 네. 그럼 요 앞에 뭐가 필요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됐어 얘들아? 네. 그러려면 학교쌤이 알려준 거부터 일단 외워져 있어야 돼. 센치는 마이너스 2승, 밀리는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6승, 나노는 마이너스 9승. 너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숫자들이지만 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숫자입니다. 오케이? 네. 자, 센치는 마이너스 2승, 밀리는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6승, 나노는 마이너스 9승. 피코는 안 했어? 더 했을 수도 있어. 안 하셨어? 네. 오케이,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까지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냥 피코도 써줄게요. 네, 헥토는 안 해요. 해요. 다 외우세요. 자주 내는 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마이너스 3승씩 더 작아지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테라. 테라는 10의 마이너스 10의 그냥 12승 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헥토는 보통 잘 안 써요. 아마 안 알려주셨을 거야. 자, 그럼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